제가 올해 80을 넘기고 나니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건강하시네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진짜 괜찮은 걸까?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더군요. 몸의 변화를 매일 느끼고 친구와 지인들이 하나둘 떠나는 현실을 마주하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커져갑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60대 때까지만 해도 나도 아직 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등산도 다니고 지인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죠. 하지만 70을 넘기자 달라졌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좋아하던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더군요. 그리고 80이 되고 보니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겪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려움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옵니다. 만약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세월에 맡겨버린다면 남은 인생은 불안과 후회 속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노후 준비는 아직 멀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적이 있었죠. 연금도 대충이고 건강검진도 몇 년씩 미뤘습니다. 돈보다는 지금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심이 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끌고 갈 뻔했습니다.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는 언젠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구나. 그 경험이 저를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 그리고 제 주변 80대 친구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5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반드시 대비해야 할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80대는 훨씬 더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2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였습니다. 그 시간이 행복해야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가 빛나더군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방향을 얻으실 겁니다. 후반부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조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걸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라고 부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그런 두려움은 80대쯤 가서나 생기겠지. 하지만 제가 단언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저도 제 친구들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 두려움은 절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80이 되고 처음으로 깊이 느낀 두려움, 바로 건강의 급격한 무너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감기가 와도 금방 나았고 몸살이 와도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한 번 아프면 몇 주가 가고 작은 염증이 큰 병으로 번지기도 하죠. 제 친구 박노인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인데
평생 술, 담배를 즐기며 나는 튼튼한 체질이라 괜찮다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78세 되던 해 작은 기침이 낫지를 않아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었고 결국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지금은 외출조차 두려워하며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하나가 무너지자 삶 전체가 움츠러든 겁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72세 무렵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멍 하나로 끝났을 일이 뼈 골절로 이어졌습니다. 깁스를 한 채 석 달을 집안에서만 보내야 했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 금세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절망감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대가 되면 건강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빠져나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걷고 움직이고 먹을 수 있는 생활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뒤로 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10분 정도 몸을 풀고 나면 그날 하루가 훨씬 덜 힘들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니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건강은 결국 큰 노력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에서 갈립니다. 제 친구 중에는 매일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돌며 가볍게 걷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직도 허리가 꼿꼿하고 계단 오르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반대로 귀찮다며 누워 지내는 친구들은 다리가 약해져서 몇 년 사이에 지팡이를 짚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은 빼앗기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을 하나 정해서 매일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잠시 이 이야기에서 쉬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세 번째 두려움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직접 겪고 평생 후회하며 깨달은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에 대한 조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0이 되고 두 번째로 크게 느낀 두려움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직장, 친구들 덕분에 외롭다는 말을 꺼낼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점점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의 인연은 서서히 끊기고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빠집니다. 친구들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니 문득 집안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말 저녁 큰아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와라, 잘 쉬고 와라 하며 끊었을 텐데 그날따라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허공에 울리는 것 같았고 부엌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이제 나는 혼자구나라는 외로움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친구 김 선생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교사로 지내며 제자들도 많고 은퇴 후에도 모임을 꾸준히 하던 분이었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하며 집에만 틀어박히더니 결국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게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저도 한때는 혼자가 익숙해진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동네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도 생기고 웃음소리도 다시 제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웃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함께 있으니 억지로라도 웃게 되더군요. 여러분, 외로움은 80대가 되면 누구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둘째,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슈퍼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의 짧은 대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을 덜 외롭게 해줍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누군가와 꼭 안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걸고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라도 건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 혼자 산다는 사실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든이 되어 세 번째로 제 마음을 크게 짓누른 건 바로 경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생활비는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병원비, 손주들 학원비 지원, 갑작스러운 경조사까지 겹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한 번 크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60대 때 건강을 이유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볼까 했는데 이 나이에 뭘 하겠냐는 생각에 미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비슷한 나이에도 소일거리 삼아 일하며 생활비를 보탠 친구들을 보니 그 결정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제 친구 박 씨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퇴직금을 받아 아들에게 큰돈을 보탰습니다. 집을 장만해주고 나니 본인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그땐 자식이 잘 살면 자신도 든든하리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결국 박 씨 부부는 노후에 의지할 돈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고 생활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늘 저에게 노후 자금만큼은 누구에게도 다 맡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몇 번 비슷한 위기를 겪으며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두려움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문제라는 겁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늦게나마 작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취미 삼아 하던 글쓰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원고료를 받게 되었고 그 작은 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스스로 벌어 쓴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지켜주고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첫째, 작은 수입원이라도 꾸준히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글쓰기든 공예든 아니면 작은 일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수입은 줄지만
쓰는 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지출을 적어보며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불필요하게 쓰던 게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노후 경제의 불안은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준비한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여든 이후 삶의 안정을 크게 가릅니다. 여든을 넘어서 네 번째로 크게 느낀 두려움은 바로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70대까지만 해도 나는 그래도 젊은 편이야 하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그런데 80대가 되고 나니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 게 숨이 차고 손에 힘이 빠져 작은 물건조차 놓치는 일이 생기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산책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82세 생일을 지나고 나니 예전처럼 1시간 이상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금방 숨이 차올랐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는 하루 종일 지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쉬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텐데 이젠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확실히 늦어졌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 늘 부지런하고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기억이 자꾸 흐려지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약속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가스불을 켜놓은 채 깜빡하는 일이 생기자 가족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언제든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몸이 늙는 건 막을 수 없어도 관리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늦게나마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걷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가볍게 집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을 지키기 위해 매일 일기를 쓰고 신문 기사를 소리 내어 읽습니다. 한 친구는 치매를 막기 위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집중력이 좋아지고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인은 동네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몸을 움직이고 흙을 만지며 정신적인 안정까지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몸은 언젠가 약해지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이는 습관, 하루 한 장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이 쌓이면 분명히 5년, 10년 뒤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체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제 늦었어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지만 저는 이제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작게라도 내 몸을 챙기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여든을 지나면서 저는 후배 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편지를 꺼내듯 제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손편지에서 휴대폰으로, 흑백 텔레비전에서 스마트폰으로, 느린 기차에서 고속열차로.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지만 사람 마음의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건강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몸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 지켜야 한다는 것. 조금 피곤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습관은 나이 들어서야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젊은 날에는 돈을 벌고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을 자주 미루고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건 결국 사람뿐입니다.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 손주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잔소리 같은 일상.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할 때는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니? 라는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외로운 마음을 덜어줍니다. 저도 몇 년 전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놀라면서도 무척 반가워했지요. 지금은 그 인연 덕분에 함께 동네 작은 모임을 만들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건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은 실패한 걸까 하는 후회가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후회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배울 수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따뜻한 노후를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전합니다. 나중에 저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미래에 큰 힘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80이 넘고 나니 하루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눈을 뜨고 햇살을 맞으며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제가 깨달은 5가지 현실은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며 경제적 여유는 줄어듭니다. 외로움은 커지고 삶의 의미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80대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5가지가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을 잃어가면서도 작은 운동을 통해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친구를 잃고 난 뒤 남아있는 인연을 붙잡으며 외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삶을 무너뜨리는 건 상황이 아니라 포기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80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두려움만 남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지혜와 따뜻한 관계, 스스로를 사랑하는 용기가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젊음이 가면 노년이 옵니다. 하지만 노년은 결코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의 계절입니다. 눈부신 속도는 잃었지만 대신 깊은 울림과 따뜻한 온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꿉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그 울림은 더 커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는 한 사람으로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외롭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하게 살아가자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